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공판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 가평, 파주 이런 곳에 뭐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 사업을 동업을 했어요. 근데 동업을 하다가 당시에는 동업자였는데 지금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 안모 씨, 동업자 안모 씨의 경우에는 최은순 씨한테 고소당해서 실형을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지금 본인 표현에 의하면 거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함께 기소가 됐고, 또 한 명은 실제로 잔고증명서,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당사자, 이 당사자 한 명까지 총 3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모 씨의 경우에는 이 나머지 2명, 최은순 씨라든지 또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줬던 김모 씨와 관계가 지금 워낙 좋지 않고 서로 지금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재판이 분리돼서 안모 씨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고요. 검사는 같은 검사가, 그리고 변호인도 같은 변호인이겠죠.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당초에 예정된 증인은 3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공인중개사 1명은 진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나이도 많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 나서 본인을 증언을 해봤자 이게 유용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측이 꼭 필요한 신문이다라고 요구를 해서 다음 기일에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1명은 이 피고인이기도 한 김모 씨, 직접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줬던, 오늘 그 피고인석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김모 씨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는데 아주 오묘한 일이 발생해서 이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최은순 씨하고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같은 피고인이잖아요. 최은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위조사무소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최은순 씨는 혐의가 3가지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행사한 혐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하게 될 텐데, 검찰이 신문을 하고 나면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김모 씨의 경우에는 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최모 씨의 혐의죠. 그러면 변호인은 최모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변호인이 이 김 씨의 변론도 같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변호인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최은순 씨를 변론하기 위해서 나한테 사건을 의뢰한 내 의뢰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신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안 맞죠, 이치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은순 씨 쪽에서는 이 김모 씨가 이 공동 변호인을 말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반대로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거꾸로 최은순 씨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서 신문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락가락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권유를 했습니다. 이 김 씨에게 또 다른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당신만을 변론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김 씨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고 다음 길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당초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 1명, 동업자였다가 원수가 된 안모 씨의 경우는 분리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안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한 3시간가량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증인신문의 내용은 이 안모 씨가 억울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문 내내 너무 흥분을 해서 제대로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재판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최근에 방청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만큼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도대체 알아듣기 힘든, 굉장히 장황하고 흥분해서 심지어는 변호인, 최은순 씨의 변호인하고 고성을 질러가면서까지 거의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증인신문이 진행이 돼서 오늘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전해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신문의 내용은 최은순 씨하고 이 안모 씨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다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위조하도록 주도했느냐, 그리고 누가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은순 씨 변호인 측은 안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데 변호인은 그렇다 치는데 근데 검찰의 신문 태도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은순 씨와 안모 씨는 함께 기소가 돼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재판을 따로 받고 있어요.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열린 이 재판은 최은순 씨의 법정입니다. 피고인이 최은순이에요. 그럼 기소를 한 검사는 최은순 씨의 유죄 입증에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씨를 계속 추궁하고 안모 씨의 책임을 묻는 그런 취지의 신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선배가 있어서 본인이 캠코에서 예전에 6, 7년 동안 근무를 했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선배가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안 씨를 계속 추궁하는 내용으로 신문을 진행합니다. 아니, 안모 씨도 본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안모 씨가 본인 재판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피고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니까 안 씨의 변호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안 씨로부터 본인의 혐의를 검찰 입장에서는 안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만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소장은 아직 못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잔고증명서가 총 4장이거든요. 무려 350억대에 달합니다. 349억 원 수준인데, 이 잔고증명서 4장 중에 1장은 최은순 씨가 사용했다는 것이고 3장은 안 씨가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조하는 과정에 누가 주도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인지, 그리고 실제 이렇게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누가 더 다양한 곳에 사용을 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검찰은 안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오히려 오늘 주력하는 증인신문 태도를 보여서 공판 내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최은순 씨가 지난번에 이 다른 사건,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죠.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요. 법정 구속되고 나서 오늘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처음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래는 사복을 입었습니다. 바지를 입었는데 윗도리는 옅은 베이지색, 점퍼 모양의 베이지색에 여기 수감번호가 적혀있는, 동그란 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왔는데, 그 베이지색 이 상의가 수의인 걸로 보이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금 사복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런 차림으로 오늘 출석을 했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걷는 모습이 이렇게 거동이 썩 원활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야위어 있죠.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법정에 출석을 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 씨가 이 최은순 씨라든지 또는 잔고증명서 위조한 김 씨를 쳐다보면서 내가 억울하다, 저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징역 살고 지금 거지가 돼 있고 몸에 병만 얻었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고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안 씨에게,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안 씨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재판장한테 주의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 방청은 지난번에 이 의료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선고 공판 때는 추첨을 했거든요. 워낙 방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추첨을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추첨에 탈락을 해서. 근데 오늘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줬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와서 그 선착순 8명에 포함돼서 방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가까이에서 방청을 할 수가 있었고, 최은순 씨가 바로 여기는 법정이 굉장히 작은 법정인데 구속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 나오는 이 법정에 드나드는 이 출입구가 방청석 사이로 이렇게 뒤에서 입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다가 바로 옆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최은순 씨를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판 내용은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고, 최은순 씨는
다음 기일 9월 30일로 기일이 잡혔는데 9월 30일에 종결, 즉 결심 공판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 1명, 공인중개사 1명, 그리고 함께 피고로 기소가 되어 있기도 한 이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음 기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지금 변호인 측이 최은순 씨 측이 요구를 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놓은 게 한 2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그것까지 회신이 오고 하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종결하는 걸로, 즉 검찰의 구형까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사실조회 신청한 것이 회신이 안 오면 그럼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여지를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최은순 씨의 결심 공판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던 안모 씨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3일에 안 씨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안모 씨 재판에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안 씨의 변호인이 신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안 씨의 변호인이 누굽니까?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황장군 황희석 변호사가 이 안모 씨의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신문하게 되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 당사자들이 다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확인한 것은 검찰의 태도가 매우 이상하다. 아니, 최은순 씨 법정이면 최은순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신문을 해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오히려 증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 태도를 보여서 대단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안모 씨도 오늘 증인신문 끝나고 마치고 나와서 혹시 본인이 답변한 것, 증언한 것 중에 본인이 위증으로 걸릴 만한 내용도 있었냐라고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재판부가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한 뒤에야 이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제가 거기까지 알 수는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녁이 되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고 살짝 이렇게 비가 얼굴에 살짝 닿고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흐려지네요. 덕분에 바람도 불고 좀 선선하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그리고 고등학생의 또는 대학생의 체험활동 확인서에 내용이 과장됐다고 징역 4년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를 한 재판부, 그리고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이 징역 7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0억대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경제범죄를 벌였고, 그 동업자였던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을 살게 만들고 돈을 결과적으로는 다 가로챈 그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는 과연 검찰이 얼마의 형을 부형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9월 3일에 안모 씨 재판에 최은순 씨의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9월 30일로 예정된 최은순 씨의 결심공판 검찰의 구형 내용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하고 나서 굉장히 분노도 치솟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두주먹 불 끈지고 다시 힘을 내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마음 먹은 김에 오늘 마침 최은순 씨 재판이 있어서 의정부에 올라와서 이렇게 방송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쇼츠라는 기능이 있어요.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모바일로 세로 모드로 영상이 올라갑니다. 마침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공판을 마치고 바로 나와서 이 승합차,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게 됐는데, 법정 밖으로 나와서 호송차를 타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주 짧은 영상이 촬영이 돼서 그걸 쇼츠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올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방금 올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한번 보십시오. 최은순 씨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포승줄을 차고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이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렸죠.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에서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거는 최은순 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도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은 바로 이전 쇼츠 영상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있죠. 어제 정경심 교수가 무죄 석방되거나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석방이 됐으면 내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집에서 법원으로 향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는 무산됐습니다.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은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는 구치소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죠. 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은요, 그나마 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의문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계속 짚었거든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판 내내 7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판 내내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2가지가, 하나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이 PC류에 대한 포렌식 증거들. 그래서 그 PC의 장소, 사용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것은 사용 장소를 증명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신문이 있었고 결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세미나에 이 딸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 2가지가 법정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다뤄졌거든요. 이 2가지 모두 1심 재판부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PC는 방배동에서 사용된 것으로 특정을 해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탄핵됐어요. PC는 동양대에서 사용 중이었다. 그리고 이 딸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분위기가 흘러갔거든요. 많이 입증이 됐고,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이 장군과 박군이 나와서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또 약간 바꿔서 저거는 조양이 99% 맞다라고 증언을 한 바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2가지가 1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뒤집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가부간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2가지 모두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